지금부터는 오후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어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첫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영접했는데요. 첫 대면 모습 보고 오시죠. 간 만든 따뜻한 홍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홍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 일종의 탐색전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시 주석이 어제 정상회의장 입장을 해야 하는데 15분가량 지각을 했습니다. 예정은 9시 45분이었는데 10시 2분에 들어오면서 이 대통령이랑 같이 회의장에 들어갔거든요. 코오롱 호텔에서 사실 행사장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데 약 6km 정도인데 막힐 일도 없었을 텐데 일부러 늦은 것 아니냐, 기선제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선제압의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 통제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있었던 일정들을 쭉 늦지 않게 소화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굳이 이렇게 지각의 이유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장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잠시 늦어지면서 어떤 자기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된 지각이 아닌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된 지각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차기 의장국이기 때문에 예우상 가장 늦게 도착한 거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상회의 때도 마지막 입장했던 시 주석이 어제 저녁 만찬장 영접 때도 마지막에 등장을 했거든요. 성치훈 부의장님,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기선제압의 의도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 주석이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중국 장수함 언급이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 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언급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표시를 하되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황남빵 언급이라든지 등등 시종일관 좀 괜찮은 표정을 보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떠올려 보면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 사실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그래도 많이 얻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의 시간 속에서는 그래도 시종일관 웃으면서 좀 우호적인 표정을 보였기 때문에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표현하되 한국과의 협상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경주의 명물 황남빵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중국 대표단에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더 보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네. 근데 어제 만찬 자리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 막걸리 건배를 이렇게 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화기애애했던 모습 아니었느냐 관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따가 한중 정상회담 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맞습니다. 황남빵이 우리 경주에 1937년부터 먹기 시작했던 전통 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먼저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중국 대표단에 또 200상자를 추가적으로 선물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막걸리라고 하는 사실 그 선정 자체도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에서는 와이너리 와인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여러 국가들이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차기 의장국으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좀 시진핑 주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여지는 물고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여러 또 민감한 의제들을 또 지금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그 이상으로 내용물 자체도 좀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의 날선 발언들도 이번 에이펙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좀 보호무역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 그다음에 관세 전쟁, 전 세계 무역에 대한 관세 전쟁 여기에서 가장 큰 어떤 타겟은 중국이라는 것은 뭐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중국이 여러 가지 우회로를 찾아서 계속해서 전 세계 물건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을 빨리 복귀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아니면 이 관세 협정을 어떻게든 마무리 질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 또 전 세계 다른 여러 국가들 사실 이 관세 전쟁의 피해도 역시 이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는 미국이 자기네 이익만을 쫓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특히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어떤 다자 정상들의 모임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작심 발언 또 있었는데요. 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게 사과했다.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꺼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일부러 이런 이야기 한 거겠죠? 당연하죠. 발언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의 발언은 다 준비된 발언입니다. 100% 예. 준비된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났을 때 중국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것이고요. 또 근데 다카이치 총리도 참지 않았거든요. 참지 않았다기보다는 아마도 중국의 이런 발언들을 예상을 하고 본인들도 중국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 이 국제 환경에서 중심은 이 미중 갈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계보다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이번 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드러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글쎄요, 전 한국과 지금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아마도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분명 나오긴 나올 텐데 일본과의 이런 정상회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 의제는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와 신임 총리와 지금 시진핑 주석 간의 그 어떤 날선 그 대응들 서로 네. 발언들 이런 네. 거를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시진핑 대통령이 먼저 일본 총리에게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반성해서 시작을 해라라고 이제 일종의 훈계처럼 이제 첫 모두 발언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저는 이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일 때 총리가 되기 전에 했었던 어떤 우익적인 발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면서 정말 그 미일 동맹이 새로운 황금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한마디로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메시지를 전 세계에다 던졌어요. 뭐 생각해 보면 핵 항모에도 같이 올라가고 마린원도 같이 타고 그쵸. 그다음에 또 새로 나오는 뭐 사진들을 보면은 다카이치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나오면서 둘 간의 관계가 거의 아베 시절처럼 공고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첫 물꼬를 너무 잘 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일 동맹이 강화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던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역사관, 거기서부터 예. 역사관 문제부터 짚고 넘어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